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그 고용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일론 머스크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끝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고용 둔화 우려 때문에 출발은 좀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장 후반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엔비디아 그 AI 칩을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지출해서 살 거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고 엔비디아도 1.25% 오르고 뭐 이러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분위기만 좀 상승 쪽으로 그 잡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그 포항 유전 기대를 안고 아침에도 그 0.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수를 1% 이상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 얘기한 거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다시 상승 대열에 나섰고 또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침체를 겪고 고생했던 그 2차전지 섹터들이 오늘 살아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나면서란 말이 맞겠죠. 그동안 이제 조짐은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수 상승은 견인했다. 근데 이제 종가 무렵에서는 그 기관은 좀 매도를 크게 하고 외국인은 더 사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90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592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은 3,289억을 순매도했고 그래서 오늘 지수는 2,700은 못 넘고 2,689.50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0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한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장 초반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매도 쪽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락권까지 좀 갔다 왔거든요. 깊진 않지만 뭐 마이너스 0.2 뭐 그 정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이제 매수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상승했고 특히 이제 그 2차전지 그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가 강하게 뻗으면서 지수는 좀 상승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2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37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90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지수는 850을 넘어서 850.75포인트 어제보다 0.58%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 모두 오늘 이제 그 밑거리가 좀 더 긴 그런 이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상승 기대감은 좀 높여놓은 상태다. 기대감 자체는. 근데 이제 그 갭 상승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소화해 나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은 1373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3원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 종목을 거의 다 샀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7억, 네이버 54억 이렇게 판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3,978억을 샀고 SK하이닉스는 93억, LG에너지솔루션도 115억, 현대차 168억, 기아 91억, 셀트리온 151억, KB금융도 60억 뭐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삼성전자는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2,219억을 팔았고 SK하이닉스만 119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역시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은 197억을 순매수했고 현대차도 146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셀트리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늘은 코스닥 1, 2, 3, 4, 5위를 그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샀어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것도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순매수를 했고, 알테오젠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를 했고, HLB도 그렇고, 엔캠도 그렇고, 예,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섹타는, 이게 뭐 이제 섹타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오늘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쨌든 간 그 아직도 그 유전개발 관련돼서 강관, 철관, 뭐 심지어는 뭐 탐사 잠수정용, 뭐 잠수함용, 뭐 그 배터리 관련 기업, 뭐 그거 시멘트도 좀 뭐 시멘트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제 대비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유전 탐사 때 이제 그게 이렇게 붕괴되지 말라고 이렇게 케이싱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멘트가 쓰인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뭐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시장에 뭐 그냥 되는 건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 유전 관련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그 미국의 액트지오, 이거 이제 물리적 탐사를 했다는 그 액트지오의 비토로 아브레우 뭐 박사인가 하는 사람이 오늘 방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도 나가면서 이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그 이제 뭐 2차 전지 만드는 그 생산 기업, 뭐 소재, 전고체 또 관련 장비 이게 오랜만에 이제 움직이면서 참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반가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사러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이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다. 이런 거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대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얘기하는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을 거의 만들어가는 근접해가는 그런 종목들이 꽤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에서는 뭐 에첼 만도가 주차 로봇 이슈 때문에 좀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 그 발언 때문에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그 반도체 뭐 HBM을 비롯해서 관련된 소재 장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밸류체인 확산돼 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시장에 선도에 있어서 끌어오던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제 좀 강했던 만큼 이제 조정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조정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섹타는 지금 순환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물이 적은 쪽, 팔 수 있는 매물이 적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2차 전지 또 온 거 봐서 한 바퀴 다 돌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제 좀 요약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그 발언에 힘입어서 이제 반도체 다시 섰고, 또 2차 전지도 다시 오늘 강하게 보여줬고, 여전히 유전 관련들은 계속해서 그 무드를 이어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그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매물이 적은 쪽 섹터들은 오늘 이제 강하게 오르면서 신규 이슈를 가지고 좀 더 시장을 움직인 날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이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거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 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장중에 그 매물을 받다가 어떤 그 이슈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고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도 이게 지속 상승이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자꾸 드는 이제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먼저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 나오는 게, 어제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그 칩 얘기를 하면서 이 일종의 깜짝 뉴스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올렸는데 사실은 시장이 매물대에 들어서 있다. 매물대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일론 머스크가 그 엔비디아에서 30억, 40억 달러 정도 주문할 거다 뭐 이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플러스로 돌았으니까 그 딴 것들도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어쨌든 간 좀 이게 과거처럼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고 자꾸 흔들린다는 거는 이게 시장이 매물대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고용 우려도 어제 이제 우리가 손이 말하는 졸트라는 이제 그 고용 수치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게 840만 정도였는데 그 805만 9천 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 불안이다 이런 이제 그 우려를 이제 촉발시켰는데 오늘 이제 ADP 고용 지표 나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non-farm payroll 있죠.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지수, 비농업 인구, 고용 인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내일 그 유럽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뭐 한다 그랬으니까 저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이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non-farm payroll에서 좀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이거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의 목적이 조금 다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연준 입장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역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똑똑한 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식도 그런 생각을 갈 거예요. 그게 뭐죠? 현재로서는 이제 AI 쪽이죠. 테크 그쪽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이것저것 뭐 막 이래지만 그렇고 또 우리 시장을 돌아와서 또 우리 시장을 보면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삼성전자가 뭐 테스트에 실패한 게 아니다. 계속 맞춰나가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가만히 들어오면 그 발언의 그 맥락을 보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덕담 같아요. 덕담. 그래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좀 많이 오르고 그렇지만 좀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짚어보면 그냥 이건 좀 의례적인 얘기 아니었나. 그렇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한 데는 없어요. 테스트 통과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였죠? 발열하고 전력 소비 이 두 가지가 문제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왕은 삼성전자 실패한 적이 없다. 잘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가 이거 해결하겠죠. 이걸 해결을 시간하고의 문제인데 해결하면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데서 이제 엔비디아 받아서 써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좀 그 덕담 차원의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좀 초조하던 차에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가뭄의 단비 같은 얘기인데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거를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약간 밑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근데 뭐 이건 그냥 뭐 주식하고 관계없는 그냥 제 느낌인데 이거 뭐 삼성전자가 예전 생각하면 엔비디아한테 뭐 그런 얘기 들을 정도 아닌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올렸고 또 이제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인데 제일 높은 140억 배럴을 얘기했고
또 해당 부서 차관은 뭐 지금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아주 구체적인 이게 느낌 딱 오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보니까 뭐 시추전 계약은 이미 했더군요. 과거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선적의 이제 시추선이 한국으로 와서 11월이나 12월에 첫 번째 이제 그 시추공을 이제 뚫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이게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진 준비된 그런 거라는 느낌을 받고, 또 거기 지질 탐사를 했다는 이제 미국의 그 액티지오 이 전문가, 근데 이게 뭐 1인 기업이란 말도 있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본사가 뭐 가정집이고, 뭐 근데 뭐 본사가 가정집이라면 뭐 시추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방문해서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거로 봤는데, 뭐 7일날 이 사람도 기자회견 할 거라고 그랬는데 뭐 나올 말 뻔하죠. 이 사람이 뭐 유전 100%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고, 지금 뭐 20% 이건 다 얘기가 된 거고,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외신 기사를 냈어요. 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굉장히 너무 멀다. 그런 얘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모모카더라예요. 전부. 카더라.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카더라에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는데, 뭐 휘청거리고 주시장이 원래 그런 거죠. 뭐 이슈 따라서 오르고 떨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시장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뭐 그게 사실이 아니냐 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시장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서 그냥 돈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 몰려서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같이 샀다가 탁 꺾여 있는 느낌 들면 조금 먼저 던지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이긴 한데, 더더욱 이제 요즘 같은 카더라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 에너지는 한편으로 계속 고갈돼 가는 게 이제 걱정스럽기는 하죠. 근데 이제 역시 그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미치지 말고, 미친 척만 하고, 그리고 먼저 정신 차리고 내리자. 이게 이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은 그런데 참 이행하기가 힘들죠.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슈에 그냥 묻지 마로 막 흥분해서 샀다가 막 되고, 그러니까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런 거는 오래 못 가니까, 해프닝이니까. 그 내일 이제 그 현충일 휴장인데,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최근에 새롭게 수급 라인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매매원칙을 놓고. 그거는 뭐 카더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수급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변해가는구나.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만 넘으면, 괜찮겠다, 뭐, 라든지, 그런 거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공부해 놓으셔야, 그래야 이제 미친 척은 하되 정말 미치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미쳐서 막 난리 난데 가야지 돈을 버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자기가 미치면 안 되죠. 계속 정신 차리고 있다가 거기서 먼저 내려야죠. 아니다 싶으면. 그럼 그게 이제 요즘 시장, 이 카더라 시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잴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매매원칙이니까, 매매원칙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이제 현충일이라 휴장이고, 저는 이제 금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